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 1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입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와 정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죠. 특히 올해 수능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체감 난이도도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탐구 쏠림 현상과 학교 폭력 상황이 입시에 반영되는 등 여러 변수도 아주 많죠. 그만큼 전형별 세밀한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데이트 레이스 시작, 입시 전략 어떻게 세우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의 특징과 또 수시와 정시별 실효성 있는 대입 전략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수험생과 학부형들은 올해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전형도 있고 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면접 준비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명 와서 도와주시는데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자녀는 수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저를 맞춰서 대학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아이가 처음에 1, 2학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실제 이제 입시를 더 가까이 접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조금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저희 아이는 재수를 했어요. 쉬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입시 컨설팅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움 좀 받고 그랬는데 전형들이 너무 많고 학부모가 알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그 지역 인재로 배정된 정원은 이 지역 아이들로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전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생기부에서 찾아볼 게 좀 많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근거 자료 같은 거 찾는 게 좀 어려움이 많고요. 바라는 점은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성과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수능 평가와 입시 고민 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영준 대입 담당 장학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장입니다. 서정석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전주진록진학센터 장한별 대입지원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세 분 전문가들께서도 우리 수고하신 세 분의 목소리가 그래도 또 입시 전략하는데 오늘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응원의 메시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중심에 계신 우리 교육청의 우리 영준입니다. 예, 신영준 담당 장학관님, 장학사입니다. 장학사님 예. 먼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기대와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사실 우리 친구들 정말 묵묵히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정말 대견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주인공들이십니다. 그간의 소중한 시간과 경험들이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전형이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대입 전형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영준 장학사님의 말씀이셨고요. 우리 장한별 대입지원관님도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보다 이제 벌써 이제 가채점 결과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지난 시간은 좀 뒤로 하고 지금부터 냉철한 준비로 좀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는 일에 집중하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광대학교 서정석 교수님 입학관리처장을 맡고 계시는데 누구보다 우리 학생들 기다리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노력한 만큼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원광대학교도 지난 금요일에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일반 학과들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오. 또 향후에는 면접이라든지 또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아직도 입시가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수험생 중에는 합격자도 있겠지만 아직 대학 지원하는 대학의 과정이나 절차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잘 준비해서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예. 걸음 다가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학생들은 이미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 학과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나 면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예.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청취자분들은 입시 제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세 자녀의 아빠인데도 물론 아직 수험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심에 우리 장한별 지원관님이 계시니까 지금 수능의 입시 전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의 그 분야별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의 수능 전형. 현재 수능 전형,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시 모집에서 예.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보통 학생부보다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전국을 통해서 가장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누기 전에. 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시 모집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 예, 하지만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해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전형 내신이라고 보통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예. 서류 평가와 또 면접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 이해하시면 학생부 종합 되겠습니다. 전형도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까? 보통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예.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예. 하지만 뭐 의학계열 같이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 경우들도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아니면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고3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할 수는 없고 물론 뭐 올백 1등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러긴 쉽지 않고 그렇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대입의 전형에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수시에서도 이 내신의 비중을 어떻게 높여서 또 최저의 수능의 등급을 맞출 것이냐 뭐 여러 의학 계열을 갈 것이냐 일반 계열을 갈 것이냐 이 수많은 전형 속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고도 가다가 또 진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장 학사님. 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저는 1학년 때부터 저는 정시 준비할 거예요라고 하는 소위 정시 파이터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나는 네, 수능만 가지고 대학에 갈 거야. 네, 그 말인즉슨 수시보다는 학교 생활보다는 학교의 내신보다는 혼자서 공부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N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수시와 정시까지 총 9번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9번의 기회를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을 해오는 게 어떻겠니라고 학생들을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학교 생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 즉 수업과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이 모두가 내가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 체계적인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등학교에 와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저는 대학 진학할 때 수시에서 교과든 종합이든 조금 더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더 열려있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생 특성에 따라서 이 내신의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고 또 희한하게 공부를 잘 안 하는데 또 공부한 만큼보다 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기준을 두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잠시 후에 어차피 입시 전략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고 우리 원광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입니다. 특히 우리 전북안에서는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고 종합대학으로서 또 의대와 또 한의대 여러 보건 관련된 학과가 있어서 성적이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또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의 수시 정시의 구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처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선은 대학은 그러니까 수요자인 수험생들이 이렇게 수시나 정시에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갖느냐를 우선은 파악을 그렇죠. 하고 계획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의치한약 그리고 일반 학과들을 모두 갖춘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학과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학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수시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정시에는 예상하고 이렇게 인원을 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이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난이도가 어려웠다, N수생이 많았다. 아울러서 전북에서 가채점 결과 만점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그거 너무 그런 부분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 촘촘히 이번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이번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채점의 결과는 언제쯤 전달이 되는 겁니까? 우선 수능 성적표는 예. 12월 5일 12월 5일.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지금 학생들은 가채점을 하고 지금 수시에 집중할 건지 정시로 집중할 건지 아이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체감 난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체감 난도가 어제 EBS에 확인한 기준으로 매우 어려웠다가 50%가 넘어가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매우 어려웠다. 네, 그리고 어려웠다도 약 36% 정도 나와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우리 아이들이 80%, 87% 이상이 어렵게 느낀 수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부담감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킬러 문항 배제를 하면서 여러 문항에 아무래도 지문도 새롭게 하고 난도를 조금 분산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입시 전략을 짜고 있는 우리 학부형님들 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바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신영준 장학사님과 장한별 대입지원관님이 고생을 해오셨고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전북형 진로 진학센터가 문을 열면서 7월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든든한 입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하시죠? 맞습니다. 저희 일단 저희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교육 입시 데이터의 허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를 비롯해서 6개 도내 권역에 어디서든 대입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높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는요. 숫자보다는 사실 맥락을 읽어서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는 그런 상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기록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신 등급만 보는 그런 기계적인 배치 상담은 예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강점을 좀 발굴해서 최적의 전략을 좀 짜줄 수 있는 그런 입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진학 경력이 굉장히 많았던 파견 교사분들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었던 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들이 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한별 지원관님만 하더라도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을 또 경험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선임 입학사정관으로 한 13년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 예. 매년 1,000건 이상의 이제 학생부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그 우수 학생의 역량을 찾아내는 그런 눈을 우리 도내 선생님들과 아낌없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센터가 사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표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조금 더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단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능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해서. 원광대학교는 여러분 원광보건대와 통합형으로 글로컬 대학 30에 이제 최종에 선정이 되면서 더욱더 활로를 찾고 있고, 특히나 생명산업의 글로벌 산업대학 거점대학으로서 그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앞에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의치한약의 종합대학이면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사립대로 오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생명, 농생명, 생명 서비스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말 종합대학으로서 우리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또 대학의 큰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방의 대학이 정말 신입생 충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대학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뽑는 것도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나운서 말씀대로 저희 원광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러한 국책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특히나 법인 내에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이 되면서 그렇죠. 1,375억 원을 향후 5년 동안 수주받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이 되니까 이제 신입생도 4,000명 이상을 선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을 또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 것도 포함해서 예. 지역 인재를 대폭 늘린다든지, 그래요? 또 4년제와 2년제 학과도 동시에 운영하는 이런 예. 획기적인 뭔가 학사제도도 바꾸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글로컬 대학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많은 돈을 신입생들에게 많이 또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학금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 언론인으로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립대인 전북대를 비롯해서 원광대, 이 전북에 있는 대학들의 우리 지역 출신들의 인재가 좀 더 많이 진학을 하고, 또 그 인재들이 좀 남아서 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경제활동, 그리고 도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유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 대학의 현실이 지역 대학만의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그래서 입시에 좀 더 애정이 가고 오늘 특히 우리 처장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뭐 수능 전략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도내의 대학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인서울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속에서, 물론 인서울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서울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도내 대학의 장점이 바탕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또 준비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원광대학교 우리 처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수험생들이 더 늘었습니다. N수생이 는 이유는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충 짐작은 가시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N수생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심지어 요즘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성적이 안 좋아도 다시 또 재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치밀하게 이 현재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두 분의 또 입시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수생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장 학사님. 우선 사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가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790명의 그 우리 도내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했고요. 한국사 기준으로 16,000명 정도.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에서만 17,737명이네요. 네네네. 근데 실제 수능 원서 접수는 17,937명이 원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사 응시자 기준으로 16,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능 응시자가 는 그 포인트는 재학생이 사실은 올해는 늘었습니다. 아, 그 부분도 있군요. 네. 이게 지금 황금돼지띠.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반면에 졸업생은 사실은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예. 이유로는 전년도에 의대 정원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어찌 보면 적체되어 있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의대 정원 축소도 있었고 재학생 증가도 있었고 그래서 대입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었거나 재수나 반수를 선택한 졸업생들이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능 영역별로 들어가서요. 우리 대입 지원관님. 그 일단 뭐 불수능 뭐 체감 난이도 높았고 아까 85%가 매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가운데 올해 수능 특징과 영역별 난이도를 조금 더 입장 차원에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모두 다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가채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허. 근데 실제로도 우리 도내에서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어려웠던 불수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러한 문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입시 전략에서 분명히 난관이 있을 텐데 이게 예. 영어 과목에서도 존재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시를 지원했던 학생들한테는 좀 중요한 난관인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속에서 영어의 난이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절대평가인 영역에서 일단은 1등급이 지금은 한 3%대 요 정도로 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조차 안 된다라는 그런 언론의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등급 비율이 6.94%가 나왔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럼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웠다라는 생각인데 이 절대평가인 영어는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뭐 영어는 좀 자신 있고 네. 영어는 막 1등급 맞고 내가 최저를 맞추는데 다른 영역에서 한 2등급 뭐 3등급 이걸 맞춰도 맞습니다. 합이 뭐 6등급을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등급 인원이 이렇게 급감하게 되면 이제 상위권 대학의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하는데 예. 여기에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도 상당 부분 속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 국어 역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44점까지 치솟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웠다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수학도 작년과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미적분 표준 점수가 소폭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장 학사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우리 원광대학교 처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보통 의치 한약수의 인기가 높아서 N수생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이 영향일까요? 정부의 이 국정기획에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특히나 그 엔비디아의 뭐 젠슨 왕이 이번에 경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와서도 큰 인기와 또 많은 시사하는 바를 주고 갔습니다. 이 입시가 아무래도 취업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공계열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와 하나는 학생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부분 이 부분 하나 이제 사회탐구 쏠림 현상 이렇게 이제 큰 뭐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 처장님 차원에서 하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온강대학교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지만 의치한약 그리고 일반학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학 계열도 잘 갖추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의치한약 등의 의학학 계열의 학과들은 아시다시피 되게 이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예. 아쉽게도
AI가 국책 사업으로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맞습니다. 향후에 되게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텐데 아직 지역에 있는 대학의 공학 계열 학과들은 경쟁률에 있어서는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금년 입시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그러니까요. 포함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 형식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예. 당락 요소가 되었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마 이러한 학교 폭력을 중요하게 대입해서 다루게 되면 고등학교든 중학교의 어떤 학교 폭력을 건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그렇죠. 것으로 보고요. 예. 어쨌든 이게 그래서 큰 입시적으로 큰 변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의 쏠림 현상이 사회탐구의 선택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회탐구의 네네. 왜 사탐론 현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올해 사탐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사회탐구 선택 잘 안 하잖아요. 수능에서 수리 영역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여기가 좀 더 공략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대, 그러니까 이과생이지만 아무래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학습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시간에도 가능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들 많이 네. 들리는데 생각은 네. 하니까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사탐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학생들이 어떻게든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 최저 예. 충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상위권 학과, 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로 최저를 맞춰라라고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1, 2등급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1, 2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탐론 가서 최저를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올해 사탐론이 7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제 최상위권 학과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최저를 충족하면 넌 합격시켜줄게. 과목 제한을 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를 맞춘다는 건 수능으로서 학교마다 4과목의 합이 6등급, 뭐 3과목의 합이 몇 등급, 네. 5과목이 몇 등급인데 이 몇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최상위권은 1, 2등급을 가지고 있으니 이쪽에서 수리해서는 안 되니 사회탐구로 전환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한번 고득점을 맞아서 등급을 높여보겠다. 지금 이런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네, 없었던 맞습니다. 게. 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현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든 진학하고자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이 현상이 정말 먼 미래, 우리나라 국가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원별 지원관님. 네. 지금 이제 가채점 시간이고 본채점이 12월 5일 이제 전달이 될 텐데 그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수능 직후이다 보니까 예. 이제 가채점 결과를 놓고 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분함이라면 욕심도 내려놓고 이 점수가 가능한 내 지원 학과나 학교가 어디일 것인가를 정말 차분하게 침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12월 5일 날 이제 성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맞춤형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성적 발표 전에는 이제 실질적인 경쟁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험생이 늘다 보니까 최저 기준을 충족한 실질 경쟁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예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채점 점수가 만약에 등급 컷, 그러니까 합 등급 컷 경계선에 있어서 애매하다면 예. 꼭 그러니까 수시에서 지원했던 대학의 논술이나
이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에 일단 응시해서 아, 그렇죠. 네, 기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적이 발표 후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올해는 입시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 누구도 완벽한 합격을 보장하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어느 한 가지 자료만 보지는 않습니다. 대학별 발표 자료도 같이 보고 또 우리 교육청의 누적 데이터 등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적인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많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예, 예.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지원 범위를 찾는데 우리 센터가 좀 최선의 예. 지원을 좀 그 하도록 센터가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청이 있고요. 예. 길 건너서 예. 다른 건물 내에 있는데 아. 거기 건물 이름이 비전타워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전주 진로진학센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이 우리 아이의 가채점을 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어. 물론 학교에도 담당 선생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센터에 방문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전북 도교육청 올인원 대입 전형 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간 상담, 야간 상담으로 나눠져 있고 예. 시간대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배정을 해드리면 예. 1회당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베테랑 입시 사정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뛰어난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혹시 고민을 가족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 문을 두드려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느 학과를 지원하고 지원할 때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상담을 받으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정석 처장님, 원광대학교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조금은 이제 축소되고 있지만 원광대가 더 비율을 높였고요. 지역 인재 수시 교과 전형도 신설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광대학교는 그 우선 의치한약의 경우 지역 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취지는 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어찌 보면 혜택을 좀 받으면서 입학을 해서 졸업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 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부터 의예과는 그전에는 종합으로만 뽑다가 교과를 둬서 선발했었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치의학과와 한의학과도 종합으로만 뽑지 말고 교과로도 좀 더 뽑자. 왜냐하면 한 40% 정도 지역 인재를 선발하다가 예. 이 그 80%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종합은 면접도 요구하고 서류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좀 있어서 또 내신으로 이렇게 뽑는 그러한 교과를 좀 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선발하고 굉장히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치 한약수의 인기 학과들이라고 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높였을 때 아무래도 원광대학교를 목표로 내지는 뭐 전북대학교도 있습니다만 의대를 가기 위한 나의 전략을 처음부터 좀 잘 짠다면 이 지역 인재 전형에 적합한 학교 과정이 되면 합격하기가 아주 그래도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이 도내 지역 인재 전형의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북 내에 그 인원을 또 최대한 많이 이렇게 선발하고자 하고요. 예. 이제 지역 인재의 해석에 따라서는
광주와 전남도 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호남 권역으로 그렇죠. 해서 네. 뽑고 전북 지역으로 또 현장에서 뽑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남 광주까지 포함한 부분 속에서 전북대도 늘려야 된다,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전북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의학 전형에 있어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도내 학교만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까? 예, 전북대도 예. 원광대하고 같은 예. 형태로 전북권 아이들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북과 호남, 그러니까 호남까지 전형이 나뉘어 있군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네. 그 전북 인재 전형만 제가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건데 호남권의 네네네. 지역 인재 전형이 또 비율로 네네.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장 학사님 통해서 이 정도로 복잡한데 보니까 수시 정시로 나뉘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나뉘고 또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고 등급을 맞춰야 되는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상담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네. 물론 이제 장 학사님도 선생님이시지만 네네네. 예, 어떠세요? 우선 아까 우리 장한별 지원관님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대입은 수시 정시로 나누고 수시는 다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실기 논술 전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상담하시기가 수월하다, 예측 가능한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겠죠. 예, 교과 전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내신의 서열화를 통해서 물론 대학별 환산 등급을 통해서 아이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교과 전형은 사실 상담이 좀 쉬운 편입니다. 반면에 근데 이제 최근 2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의대 정원 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같이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있고 또 종합전형인 부분까지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져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 그 합격을 예측하기가 예.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의 수험생들의 수능 등급, 그러니까 내신 등급과 우리 2028년도에 입학하는 지금의 고1 학생들은 지금 고교 학점제의 시행과 5등급제로 또 변환 상당히 머리 아파해 하시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셔서 이건 이제 수능과 좀 별개지만 두 분 모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5등급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 올 1학기 성적이 산출되고 나서 제가 1학년 부장님들께 예.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1학년 내신 5등급의 분포 자료를 보내주시면 예. 이 5등급과 기존 2, 3학년은 9등급제잖아요. 맞습니다. 9등급과의 내신의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도 전년도 그렇죠. 입시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예.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몇 등급에 위치하고 있을까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배포했습니다. 말씀은 지금 고1 학생의 학부모들께서 듣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1등급이야. 그러면 오롯이 지금의 1등급이 과거의 9등급제 1등급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칫 잘못하면 3등급이 해당될 수도 있는 대상도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정도는 아닙니까? 네, 예. 네. 근데 다만 현재 이제 한 학기 끝난 상황이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올 1등급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각 시도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그 비율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1학년 2학기도 있고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목 선택의 나눔에 따라서 수강자 수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내신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학기를 다녔는데 재수해서 재입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고입 담당은 아니라서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종종 그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대학 들립니다. 수학 능력에 도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5등급 체제에 있는 현 1학년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9등급 체제로 인식을 해서 학부모가 상담을 해가지고 이 등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없으니 학교에 갈 수 없으니 차라리 재수해서 재입학하는 게 낫겠어.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현재 한 학기 끝난 상황인데 예.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내신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대학도 이 내신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진 않거든요. 학생 전반의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다 볼 텐데 예. 고작 내신만 가지고 현재 내가 1등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가겠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예.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간이 완화되면서 사실 내신에 대한 변별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단순히 이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이제는 옳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 성적이 지금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학교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예. 굉장히 섭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대학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전형 요소 간의 결합과 복합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교과 100% 전형 또는 수능 100% 전형 이런 전형이 지금은 많지만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강점인 분야를 계속적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개발하는 측면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이 되고 또 수능을 공부할 수 있을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진다면 그거 자체들이 하나의 그러니까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내신을 리셋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다. 이러한 아유. 결정은 정말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각자의 같습니다. 판단대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긴 했겠습니다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다니고 다시 시작하는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서류 평가와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 있잖아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학교마다 다르니까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 그 전형도 있어서 네, 이 학생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면접과 논술 현재 이제 수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먼저 이제 면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 출신으로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면접 핵심 트렌드는 우리가 AI 기록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화려한 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대학에서 하고 있다라는 예.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선발 경쟁이 치열한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전략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첫 번째 이제 그 화려한 기록에 대한 무게를 좀 견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제출된 학생부를 보면 사실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예. 또 고난이도 탐구 주제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아졌습니다. 면접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이 개념 진짜 이해하고 쓴 거 맞는지. 예. 그래서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이해했던 나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쉽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고등학교의 과정을 못 믿겠다가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뤄낸 결과인지 결실인지를 묻겠다는 말씀이시고 특히나 AI 시대다 보니까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이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와 아울러서 수학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인 이 하드 스킬보다는 남과 더불어서 함께 협업하면서 읽어온 활동들에 대한 인정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 스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학에서도 진짜 인재인지를 이제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그 줌에 주의를 하고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쉽지 않네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자, 한편으로 또 이제 대학의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입학 처장님이 좀 주실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원대만의 상황 속에서 조언도 좋고요. 그래서 이미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아직도 전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울러서 또 원광대학교만의 각 학교만의 장학금 지원 제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또 잘 맞춰서 본인들이 또 진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수시에서 이미 합격을 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딴다든지 또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대학 입학식 전까지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고, 저희 대학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학 계열의 예, 예. 학과들은 면접고사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에 면접을 봐야 하는 친구들은 그 대학의 어찌 보면 면접을 어떻게 하는 방식들이나 또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잘 보고 우선은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 저희 대학을 간단히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 대학은 생기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를 생활 기록부. 예. 보는 게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많은 예상 질문들을 작성하고 예. 또 시간을 재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짧은 제한된 시간에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씩,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장학 혜택이 어찌 보면 대학에 와서 전공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선택권을 강화한 게 광역 계열 모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깨동무하고 친구랑 오면 생활비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어깨동무 장학금이 대표적이고요. 예. 또 2년제 학과를 또 저희는 전국 최초로 죄송합니다.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2년제 학과들을 좀 보호해서 향후에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유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이 두 학기 등록금을 면제하는 장학 혜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 비중이 높아집니다. 대학에서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면 결국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물론 이제 더 상위권의 대학일수록 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망 대학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시사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말하기 어떤 면접의 연습이라든지 소통 능력을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장 학사님부터 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면접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건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정말로 내가 그런 활동을 했다면, 깊이 있는 탐구를 했다면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순하게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그 서류 안에 우리 아까 장한별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걸 배웠고 그 원리는 무엇이며 어떤 후속 심화 과정이 있었는지 이렇게 꼬리 질문으로 계속해서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이해했고 이 다음 내가 후속 활동을 어떤 것까지 했는지를 차근차근 체크리스트 적어가면서 자꾸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런 면접은 선행학습 역량평가와 기출문제, 예생문제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승진 과정에서의 면접이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고 찾아옵니다. 물론 이제 수능 관련해서도 이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이 물어오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면접만큼은 왠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닥치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준비한 과정 속에서의 힘이 더 발휘될 텐데, 마치 면접은 다 수능 끝나고 벼락치기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조금 내려놓고 이 고교 활동 과정 속에서 이 면접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결국은 이 면접이라고는 말하기는 하루아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락을 좌우하는 우리 대학의 의지를 반영했을 때 평상시에도 이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을 좀 더 드려보고 싶고요. 네, 우리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그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짜 지극히 공감을 하는데요. 평상시 이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내 학교 생활기록부를 펴놓고 내가 이런 활동들을 왜 했는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럼 이걸 배웠던 게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 이상의 꼬리 질문들을 스스로 좀 던져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대본이나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새하얗게 돼버린 경우도 워낙 많습니다. 많이 예. 목격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외우려는 것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예. 면접관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연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팁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이 끝난 이후에 가채점 상황 속에서 우리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세 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서정석 입학관리처장, 그리고 전주 진로진학센터의 장한별 대입지원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영준 대입담당 장학사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꼭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야 될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입학처장님은 이제 대학 차원에서, 특히 원광대학교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정시 모집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의해야 될 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이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인지도 해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광대학교는 2026학년도는 이제 통합 원광대 원년으로 그렇죠. 4,000명 넘게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시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의학학 계열에서 변화가 좀 있는데, 우선은 작년에는 이렇게 표준 점수의 합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그러한 그 표준 점수도 필요하지만 백분위 점수도 좀 포함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조금은 더 심도 있게 뽑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집 요강에 있지만 그렇죠.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과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을 이제 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의예과나 그리고 치의회 그리고 한의예과 등의 경우는 수학의 이제 표준 점수의 1.2를 곱하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또 치의학과와 한의학과는 인문계 학생들도 문과 학생들도 지원하는 그 전형이 있어서 그런 예. 경우는 국어에 대한 표준 점수의 1.1을 곱하는 방식으로 웨이트를 좀 달리 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는 저희 대학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우리 모두의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1등급 학생이 많이 주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 대학 1등급 학생은 100점, 2등급은 97점 뭐 이런 식으로 차감해서 영어 점수는 부여하게 됩니다. 예. 통합 원광대학교 정시 모집에 달라진 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 마무리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신영준 장학사님. 예. 네, 앞으로 남은 대입 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12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는 2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이때 꼭 아마 전화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대학에 등록 철회를 꼭 말씀을 하셔야만 중요하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정말 우리 학생들 바른 인성과 실력으로 미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담당 신영준 장학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뢰가 갑니다. 예.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장한별 진로진학센터 담당관님. 네, 저희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입시 정보 목말라 있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든든한 공교육 인프라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과 저와 같은 그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월 개소 이후에 지금 5개월 남짓 된 것 같은데요. 다녀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센터가요,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실제로 체감되는 그런 예.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진로 진학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서 든든하고요. 더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대입 레이스 시작 입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우리 수험생들 시험도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짜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은 전주 진로진학센터의 장한별 대입지원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영준 대입 담당 장학사, 그리고 원광대학교 서정석 입학관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